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야기해보기 전에 이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이제 뱅브로님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이제 제가 배웠거든요.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77으로 이제 Extreme Greed 상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대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렇게 주가가 한도 끝도 없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태. 하지만 그만큼 버블이 끼어있기 때문에 무너지면은 고점에서 물릴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큰 리스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주로 이제 투자를 한다면 요 extreme fear에 가까운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extreme greed일 때는 천천히 투자하는 거를 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오늘 제가 투자한 종목은 이제 아마존이나 테슬라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extreme 상태에서도 저는 제 욕심을 좀 발휘해서 아마존이라는 주식을 장 시작하기 전에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현재 주가 상태를 보시면 말이죠. 아마존은 이제 3,401.80달러이며 1년을 봤을 때는 92.72%로 꽤 높은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의 이제 어닝 리포트와 함께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여기 net sale을 보겠습니다. trailing 12month 12개월 동안 이제 쌓은 그런 실적이고요. 아마존은 크게 이제 North America, International, 그 다음에 AWS라고 해서 Cloud 이렇게 세 가지의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North America 쪽이 62%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ternational이고 그 다음에 Cloud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보면은 이제 12%로 가장 작은 비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클라우드 쪽에서 꽤 선전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년이랑 비교해보면 말이죠. 이게 보면은 이제 작년에 13%로 돼 있네요. 지금 12%로 돼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이 숫자를 보면요. 그때는 이제 37,549, 37조를 기록했고요. 여기서는 39조를 기록했으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제 뛴 게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181조를 기록했죠. 하지만 지금 197조로 여기서도 약 한 10조 이상 16조 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넷세일만 보면, 그리고 이건 인터내셔널 쪽을 보면 이제 77조였죠. 그리고 지금은 83조로 어쨌든 전체적인 포션이 이제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 쪽을 보시면 말이죠. 일단 North America Regional 쪽을 보면 세그먼트 쪽은 이제 이번에 Q2에는 55조의 net sale을 기록을 했습니다.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제 약 2조 정도 기록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약 한 net sale에 비교해서 한 5% 정도? 10%가 이제 한 5조니까 5% 정도의 operating income을 기록해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물류 쪽이니까 그런 게 당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segment result를 보시면 이게 international인데요. 여기 international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약 international 쪽에서는 22,668, 즉 22조 정도로 이번에 Q2 때 기록을 했거든요. 여기 operating income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345 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태까지 계속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처음으로 영업이익 쪽에서 이제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요. 여태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까요. 인터내셔널 쪽에. 그 뜻은 수익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지게 되었고 그 시스템 안에서 점점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앞으로 인터내셔널 쪽에서는 계속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 클라우드죠. 제가 클라우드 쪽은 좀 좋게 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4차 산업혁명이랑 관련돼 있어서 넷세일 쪽을 보시면은 10조 정도입니다. 그리고 operating income은 이제 3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넷세일의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year over year로 보시면은 29%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29%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operating income 같은 경우는 이제 58%나 상승을 했네요. 작년 동분기에 비해서 말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cash flow를 보겠는데요. trailing 12month에서 캐시 플로우로 보시면은 2019년 쿼터 2부터 2020년 쿼터 2까지 보시면 점점 이 free cash flow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free cash flow가 많아지면 많을수록요, 앞으로의 투자 유치 쪽에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purchase of the property and equipment net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s and incentives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이제 COVID-19이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계속 이제 아마존이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토지나 아니면 장비라던가, 창고라던가 이런 걸 앞으로 계속 사겠죠. 왜냐면 COVID-19으로 해서 점점 언택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물류 쪽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그런 장비나 땅, 그 다음에 창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15,395에서 19,368로 약 4조 정도 최근에 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free cash flow 자체는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positive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쿼터 2 쪽에서의 이제 밸런스 쉿을 보겠습니다. 쿼터 2 쪽에서의 밸런스 쉿을 보시면요. asset과 이제 liability를 보면 되는데, 일단 assets 보면 current assets 보면 cash and cash equivalent 쪽에서 보시면은 36,092달러 36조죠. 그리고 37조입니다. 즉 1조 정도 상승을 했네요. cash and cash equivalent 쪽에서. 그다음 marketable security 쪽에서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시면은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약 70조 정도 된다. 자유롭게 가용할 수 있는 돈이 70조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total assets을 보시면은 22만 5,248, 즉 225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258조 해서 33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작년 4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total asset 같은 경우는 liability 더하기 cash를 이제 total asset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더하기 부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total asset이 이제 33조만큼 올랐을 때 과연 liability가 33조만큼 올랐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total asset이 33조만큼 올랐다고 해서 liability가 33조 오르면은 약간 의미가 떨어지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total asset 33조가 오르고 liability 부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cash가 오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자산이 오르고 자본이 오르고 그와 동시에 부채는 떨어지는 게 쉽게 말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liability 쪽을 보겠습니다. liability 보면은 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long-term lease liability 보면은 liability가 조금 늘었죠. 39조에서 42조로 늘었고 long-term debt도 23조에서 33조로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total liability and stockholders equity가 225, 258이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똑같죠. 에셋이랑 똑같은데 그 안에서 보시면 total stockholders equity죠. 이게 바로 그 자본입니다. 이 자본을 빼시면 말이죠. 계산하면은 작년에는 163조의 liability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58 빼기 73을 하면 185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올해 그 liabil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5 빼기 163을 하면은 이제 liability는 약 22조만큼 올랐네요. 그래서 전체 토탈 에셋이 아까 33조가 올랐죠. 33조가 올랐는데 liability가 22조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되게 positive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33조보다 적게 오르면은 밸런스 쉿상으로는 괜찮은 거니까요. 자본은 그만큼 올랐고 그거에 대한 부채는 조금 떨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닝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시적으로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괜찮았고 밸런스 시트도 괜찮았다. 그렇다면 이 레이지 FA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트렌드를 조금 더 보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zy FA입니다. 그래서 이 revenue versus cost인데 cost of the revenue는 빼주시고 quarterly 해서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트렌드를 보시면 어쨌든 revenue 상으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매출액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revenue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gross profit을 보시면요. gross profit 또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gross profit은 36조를 기록했네요. gross profit은 참고로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goods sold를 해가지고 그 매출액을 만들어내기 위한 1년에 그런 필요로 되는 비용을 뺐을 때 나오는 것이 gross profi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보면 말이죠. gross margin 또한 trailing 12month 기준으로 봤을 때, 즉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gross margin은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미 기업이 성장할 대로 크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gross margin이 40%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profit margin은 4%입니다. 약 10% 정도의 profit margin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특정한 제품에 대한 마진입니다. 특정한 제품에 대한 마진을 gross margin, 즉 revenue에서 그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뺀 다음에 거기다가 revenu를 나누시면은 gross margin이 나옵니다. 여기 profit margin이 gross margin보다 작은 이유는 말이죠. 그 특정한 제품에 대한 마진이 아니라 그 기업 전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까지도 다 붙여서 매출에서 빼기 때문에 profit margin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profit margin은 4%나 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트렌드를 봤을 때 profit margin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2010년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프로핏 마진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되게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밸런스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2020년 6월 30일, 즉 세컨 쿼터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asset distribution입니다. 아마존이 갖고 있는 asset에 어느 정도의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current investment로 33조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입니다. investment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ash and cash equivalent 쪽을 보시면 37조로 해서 이렇게 많은 현금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quick cash, 즉 긴급할 때 가용할 수 있는 캐시의 양은 총 7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꽤 많다고 보면 되겠죠. 거의 25% 이상의 캐시를 갖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면요. non-current debt의 경우 2분기 대상으로 75조의 돈을 non-current debt로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아까 이제 여태까지 COVID-19으로 해서 아마존이 equipment나 아니면 프로퍼티라던가 이렇게 땅도 많이 사고 장비도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계속 지금 uncontact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시키기도 하고요. 그럼 창고도 필요하고 그거에 동반되는 그런 장비도 많이 필요로 하겠고요. 그래서 은행 쪽에다가 많이 빌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이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은행에게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urrent debt는 0%고요. current debt야말로 이제 은행에다가 12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돈을 말합니다. 이게 payable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12개월 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이라고 해서 current debt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내야 되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payable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니라 거래처를 대상으로 내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 이제 약 51조로 해서 꽤 포션이 큰데 그래도 어쨌든 cash and cash equivalent랑 current investment를 더하면은 70조 정도의 자산을 가용할 수 있고 payable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한 돈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밸런스 시상으로는
꽤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deferred revenue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deferred revenue 같은 경우는 구독료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매달 이렇게 돈을 내면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첫 달 같은 경우 뭐 $10라 치면은 12개월만큼 이제 보통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달에 $10 냈는데, 아직 내지 않은 비용이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까지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돈을 만약에 구독자들이 취소를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돌려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어쨌든 받지 않은 돈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받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deferred revenue라고 합니다. deferred라는 말 자체가 미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뤄진 매출액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구독자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revenue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deferred revenue가 9 billion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밸런스시트상으로는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시 쪽을 좀 더 보시면 말이죠. 일단은 건전하게 또 판단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쿼터 쪽을 봐도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죠.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앞으로의 그런 성장률을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earning growth를 보시면은 회사는 32.9%라는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랑 치면은 33%고요. 마켓이랑 치면 23.4, 마켓은 23.4로 훨씬 더 뛰어넘네요. 약간 인더스트리보다는 살짝 덜하지만 그래도 마켓에 비해서 이미 대기업이고 성장해버릴 대로 성장해버린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이 전체적인 마켓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수익률을 자랑한다는 것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revenue growth, 매출액의 성장률을 보면 말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4.8%고요. 동종업계에 비교하면 17%네요. 하지만 마켓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9.7%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래를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arning per share를 볼게요. earning per share를 보시면요. 이번에 이제 earning 쇼크가 났습니다. COVID-19으로 해서 안 좋을 줄 알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estimate은 1.6달러로 했는데 실제로 EPS가 10.30이 나와버렸어요.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earning 서프라이즈죠. 그리고 Q3는 7.18로 올렸고 Q4는 8.89로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EPS를 높은 상태로 이렇게 매겼다는 것은 앞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earning estimates을 보면 말이죠. EPS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year over year로 했을 때 38.09%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나오는 EPS 같은 경우는 2020년 EPS를 평균으로 잡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과 비교를 했을 때 38%나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1년에 평균적인 EPS가 43.89로 예측되며 2020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38.13%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고 2020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62.24의 EPS로 작년 동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41%,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41.81%의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긴 하지만 EPS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기업은 이렇게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게다가 P/E 레이쇼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제 그만큼 기업이 매출액과 그다음 프로핏을 많이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2020년 평균 세일즈는 368빌리언 달러, 368주고 2021년은 432조, 2022년은 511조로 점점 이렇게 세일즈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 아마존이라는 회사 같네요.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모멘텀이라는 부분입니다. S&P 500랑 아마존이랑 비교해보면 월등한 힘을 볼 수 있거든요. 3개월치를 보면 41%, 6개월치를 보면 80%, 9개월치는 86%,
1년치를 보시면은 92%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1년치를 봤을 때 92%나 성장을 했다고. S&P 500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봤을 때 21% 올랐다면 아마존은 92% 성장을 했네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보고요. 아마존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짧게 요약을 하자면 말이죠. 일단 아마존의 캐시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지금 계속 그렇게 인베스트먼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30조 이상 계속 인베스트먼트를 해오고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꽤나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수익을 냈거든요. 영업이익 쪽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노스 아메리카나 클라우드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수익을 내왔는데, 이번에 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 쪽에서 처음으로 수익을 냈단 말이죠. 그 뜻은 앞으로도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터내셔널 쪽에서도 수익이 난다면은 아마존 쪽에서의 그 상승률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마존을 평가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아마존을 샀는데 과연 내일 아마존이 어떻게 올라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again.